엄마, 내일은 꼭 학교 와야 해. 담임 선생님이랑 첫 면담이래. 나 반장 됐어. 아들 준서의 밝은 목소리에 피곤했던 하루가 잠시 잊혔다. 내겐 늘 그랬다. 내 세상의 중심은 언제나 이 아이였다. 벌써 17. 남자아이 치고는 섬세하고 다정한 아들이다. 지금껏 한 번도 나에게 아빠 이야기를 꺼낸 적 없다. 그게 고맙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했다. 나는 올해 52. 박연화. 남들이 보면 늦게 결혼해서 아이 하나 잘 키운 평범한 중년 여성 정도로 보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내 삶은 평범과는 거리가 멀었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다. 가족의 반대, 친구들의 시선, 사회의 비난 모두 감수했다. 왜? 사랑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랑의 흔적을 지울 수 없었으니까. 그 남자. 대학 시절 나는 그에게 미쳐 있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어깨가 넓고 말을 조곤조곤 하면서도 눈빛이 너무 강렬했다. 술자리에선 누구보다 유쾌했지만 단둘이 있을 때는 뜨겁고 깊었다. 그의 눈에 비친 나는 언제나 예쁘고 특별한 여자였다. 어떤 날은 그의 손길 하나에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어깨를 감싸 안는 손, 귓가에 흘리던 낮은 목소리, 키스 직전의 뜨거운 숨결. 그때의 나는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받고 있다고 믿었다. 우리 결혼은 조금 천천히 하자. 지금은 준비가 안 됐어. 그래도 널 사랑하는 건 변함없어. 그 말도 믿었다. 임신 사실을 알리고 처음엔 기뻐하는 듯 하더니 그 다음 날 그는 사라졌다. 연락 두절. 문자, 전화 아무것도 없었다. 학교도 그만뒀다. 친구들조차 그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다. 그렇게 그 흔한 이별 인사 한마디 없이 그는 내 삶에서 지워졌다. 나는 무너졌고 또 일어났다. 아이를 지우라는 가족의 말도 뿌리쳤고 친구들과도 멀어졌다. 그래도 나는 준서를 낳았고 그 아이와 함께 살아왔다. 낮에는 급식 조리실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 알바. 한 번도 쉬운 날은 없었지만 준서가 내게 웃어줄 때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겨우 숨 좀 돌릴 수 있을까 싶던 나날. 준서가 고등학교에 들어갔고 나는 첫 면담이라는 이유로 오랜만에 화장을 했다. 눈가의 주름은 아무리 가려도 완벽히 지워지지 않았다. 그래도 립스틱 하나 바르면 마음이 달라진다. 오늘만큼은 엄마가 아니라 나로 보이고 싶었다. 학교 교문을 지나고 행정실에서 안내받은 교무실 앞에 섰을 때 내 심장이 터질 듯 뛰기 시작했다. 문을 열고 들어간 그 순간 박준서 어머님 되시죠? 아, 반갑습니다. 저는 담임교사 최도윤입니다. 그 이름, 그 목소리.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의자에서 일어난 그 남자의 얼굴을 마주했을 때 20년 전의 기억이 순식간에 들이닥쳤다. 그 사람, 그때 그 남자, 최도윤. 주름이 조금 더 졌고 흰머리 몇 가닥이 눈에 띄었지만 여전히 깊은 눈매와 낮고 단단한 목소리는 그대로였다.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가슴이 벌렁거렸다. 그의 시선이 내 얼굴을 타고 어깨로 다시 눈을 향할 때 낯설면서도 익숙한 긴장이 온몸을 휘감았다. 연아야, 아니, 박준서 어머님. 정말 너 맞구나. 그는 내 이름을 입에 올렸다. 숨죽였던 내 과거가 그 한마디에 무너져 내렸다. 지금껏 어떤 남자에게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 억누르고 지워버렸던 끌림이 다시 솟아오르는 걸 느꼈다. 그와 눈이 마주친 순간 나는 다시 그의 손길을 기억했다. 그의 숨결, 그의 키스, 그의 체온.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모든 감각이 되살아났다. 하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다. 숨기고 싶은 분노와 애틋함과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그를 향한 욕망이 뒤엉켜 나를 휘감았다.
그 남자가 지금 내 아들의 담임으로 그리고 다시 내 삶으로 돌아왔다. 그를 다시 마주한 순간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억지로 숨을 삼키고 차가운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내 안의 무언가는 이미 휘청거리고 있었다. 어떻게 네가 여기에 있어? 나는 결국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내 의지와 다르게 떨리고 있었다. 도윤은 의자에 앉지 않은 채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많이 놀랐지. 나도 내 이름 듣고 믿기지 않았어. 준서, 내 아들인 줄도 모르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 감춰진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래서 더 화가 났다. 그는 죄인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눈빛에는 다시 보고 싶었다는 듯한 아련함이 맴돌았다. 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 내가 물었다.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다. 그땐 사랑한다더니 임신했다고 말한 그 다음 날 연락 한 통 없이 사라졌잖아. 넌 나한텐 죽은 사람이었어. 도윤은 그제야 한숨을 내쉬었다. 의자에 앉으며 고개를 숙였다. 연아야, 나도 미안하단 말로는 부족한 거 알아. 그땐 너무 어렸고 겁이 났어. 책임질 자신도 미래도 없었어. 근데 그게 변명이 안 되는 거 지금은 안다. 너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준 거. 나는 그의 말 하나하나가 독처럼 몸에 퍼지는 걸 느꼈다. 겁이 났어. 책임질 자신이 없었어. 그 말들은 20년 동안 내가 수없이 스스로에게 던졌던 말이었다. 나 하나만 아프면 됐어. 근데 준서한텐 넌 아무 존재도 아니었어야 했어. 도윤이 나를 다시 올려다봤다. 그 눈 속에 감정이 출렁거렸다. 준서는 내 아들이 맞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눈빛만으로 말해줬다. 그 순간 도윤의 숨이 멎는 듯 멈칫하더니 그의 눈매가 흔들렸다. 그 아이가 나랑 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어? 그는 숨죽인 듯 중얼거렸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다. 그가 준서를 알아버렸다는 사실이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나조차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감정이 내 안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다. 도윤의 손등이 나도 모르게 눈에 들어왔다. 그 손. 한때 내 몸을 쓸어내리던 손, 내 뺨을 감싸던 따뜻한 손. 시간은 흘렀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단단했고 성숙한 남자의 여유가 담겨 있었다. 그가 자리에 앉은 채 살짝 몸을 기울였다. 연아야, 나 지금 내 앞에 있는 거 이유 있는 거 아닐까? 이건 그냥 우연일까? 나는 몸을 뒤로 물렸다. 하지만 심장은 가까이 다가갔다. 그의 숨결이 이 좁은 교무실 안에서 다시 내 피부에 스며드는 듯 했다. 이제 와서 뭐가 어쩌자는 건데? 아이 낳고 혼자 키우고 이제야 겨우 조금 살아보려는데? 네가 왜 지금 나타나? 왜 하필 준서 담임으로? 내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고 내 감정은 조절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 순간 도윤이 내 손목을 붙잡았다. 차갑고도 강한 손. 한순간에 전율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나는 지금 내가 아직 그때처럼 나를 잊지 못했을 거란 생각해도 돼?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그리고 그 진심이 더 잔인했다. 순간 그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체온이 내 몸 어딘가를 건드렸다. 피부가 기억하고 있었다. 그와 나누었던 모든 밤, 떨리는 숨결, 서로의 몸이 뒤엉키던 뜨거운 순간들. 잊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나는 아직도 그 남자의 체온을 원망하면서도 그리워하고 있었다. 나는 거칠게 손을 뿌리쳤다. 다시는 내게 그런 눈빛으로 보지 마. 그리고 준서에겐 아무 말도 하지 마. 그 아이에겐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말을 마친 뒤 나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고 숨이 목 끝까지 차올랐다. 내 다리는 떨리고 있었고 손은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문을 열고 교무실을 나서기 직전
도윤의 목소리가 날 따라왔다. 연아야, 다시 시작할 수는 없어도 넌 나한텐 여전히 특별해. 그 순간 나는 무너졌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미 뒤를 보면 다시 돌아갈 것 같았으니까. 몸이 기억하는 사랑은 이성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법이다. 며칠이 지났다. 하지만 내 안의 시간은 교무실 문을 열고 나왔던 그 순간 이후로 멈춰 있었다. 밤이면 도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그가 잡았던 손목의 감촉이 다시 피부에 살아났다. 나는 다시 18살로 돌아간 것처럼 미쳐가고 있었다. 엄마 담임 선생님이 자꾸 엄마 보고 싶대. 상담도 다시 잡자고 했고. 준서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래? 그래, 알겠어.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도 몰랐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손에 들고 있던 머그잔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피하고 싶었다. 하지만 마치 운명처럼 우리는 계속 마주쳤다. 처음은 마트였다. 야근 마치고 간신히 장을 보러 간 늦은 밤. 커다란 카트를 밀고 나오려던 그 순간 주차장에서 마주쳤다. 도윤은 흰 셔츠에 슬랙스를 입고 있었고 셔츠 단추 하나는 풀려 있었다. 땀이 약간 묻은 목덜미, 팔뚝 위로 드러난 핏줄, 도저히 20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믿기 힘든 남자의 모습이었다. 연아야, 그는 내 이름을 불렀다. 그 한마디에 내 다리는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가 다가왔다. 그리고 내 손에서 장바구니를 가져갔다. 이거 무거워 보여. 내가 들어줄게. 필요 없어. 나는 차갑게 말했지만 이미 그는 내 곁에 서 있었다. 너무 가까이. 도윤은 내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다. 넌 하나도 안 변했다. 눈빛도 말투도 나 매일 생각했어. 그땐 내가 너무 어렸고 비겁했고 도망쳤지만 지금은 아니야. 나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말이 거짓말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게 더 괴로웠다. 준서가 내 아들이라는 거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그 아이 눈빛이 너랑 너무 닮았더라. 근데 웃을 땐 나랑 닮았어. 그 말에 내 가슴 깊은 곳에 묻어뒀던 울분이 터질 것 같았다.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어? 그 아이는 너 없이 컸고 너 없이 아팠고 너 없이도 잘 살고 있어. 도윤이 눈을 내리깔았다. 그리고 말했다. 하지만 나 없이 컸기 때문에 내가 채워야 할 것도 있다고 생각해. 아빠로서 말고 그냥 미안했던 한 사람으로서. 그 순간 내 마음은 복잡하게 일렁였다. 한편으론 용서하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왔다. 하지만 동시에 그를 믿고 또 상처받을까 봐 두려웠다. 두 번째 마주침은 더 은밀하고 더 위험했다. 그날은 준서의 반에서 주최하는 공개 수업 날이었다. 나는 교실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수업을 지켜보고 있었고 도윤은 칠판 앞에서 설명을 하고 있었다. 그의 손짓, 목소리, 아이들과의 눈맞춤. 모든 게 익숙하고 자연스러웠다. 교사로서 너무나 성숙해 있었고 그 모습이 원망스러울 만큼 매력적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학부모들이 하나둘 자리를 뜰 때 나는 얼른 빠져나가려 했다. 그런데 박준서 어머님, 잠시만요. 또다시 그가 날 불러 세웠다. 교무실 대신 빈 미술실로 나를 데려갔다. 문을 닫고 커튼이 내려진 조용한 공간. 햇살이 희미하게 들어오는 오후의 정적. 도윤은 내 앞에 섰다. 연아야, 도망치지 마. 나 지금도 너한테 설레. 그땐 몰랐던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제야 알겠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설레는 감정이 무슨 의미가 있어. 사랑이 다가 아니야. 너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은 전부 바뀌었어. 그가 다가왔다. 이젠 너무 가까웠다. 숨결이 닿을 만큼. 그의 눈동자에 내 얼굴이 비쳤고 나는 그 시선을 외면할 수 없었다. 너무 늦은 거 알아.
하지만 내가 매일 밤 널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단 한 번이라도 궁금하지 않았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심장이 미친 듯 뛰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 안았다. 나는 밀치지 못했다. 도망치지 못했다. 순간 입술이 닿을 듯 가까워졌고 그의 숨결이 내 입술 위를 스쳤다. 그 짧은 찰나 나는 머리보다 먼저 가슴이 반응하는 걸 느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의 채취 손길 속삭임. 그와 입술이 닿기 직전 나는 겨우 정신을 붙잡고 몸을 틀어냈다. 안 돼, 이건 아니야. 숨이 턱에 걸렸다. 그는 나를 놓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지금 이 감정 너도 느꼈잖아. 나는 그를 뿌리치고 미술실을 나섰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서 입술을 만지며 울었다. 그의 온기가 아직도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그게 싫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 싸워야 했다. 이성은 말한다. 넌 또 상처받을 거야. 하지만 감각은 유혹한다. 그는 아직도 너를 원해. 도윤은 그날 이후로도 연락을 시도했다. 편지를, 꽃을, 작은 도시락을 학교 급식실 문 옆에 몰래 두고 갔다. 나는 받지 않았다. 하지만 버리지도 못했다. 내 마음엔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균열 속으로 20년 전 그 남자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 밤이 깊었다. 아들은 벌써 방에 들어가 잤고 거실엔 나 혼자 남아 있었다. 불을 끈 채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손에 쥔 와인잔을 기울였다. 적포도주 한 모금이 목을 타고 흐르며 그와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한 모금 또 한 모금. 취한 건 와인이 아니라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그의 체온 때문이었다. 그날 미술실에서 그가 내 허리에 손을 올렸을 때 나는 이미 선을 넘어가고 있었다. 그의 숨결이 목덜미를 간지릴 때 나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온몸이 반응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두려웠다. 내가 다시 그에게 무너질까봐, 다시 버림받을까봐. 하지만 이 감정은 단순한 미련도 과거의 집착도 아니었다. 그건 너무 오래 닫아둔 여자로서의 나가 깨어나는 소리였다. 며칠 뒤 도윤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다. 내일 오후 학교 근처 카페에서 잠깐만 볼 수 있을까? 이유 없어도 그냥 보고 싶어서. 나는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나가기로 했다. 그날 나는 내가 입고 싶었던 옷을 입었다. 검은색 니트 원피스. 몸매를 너무 드러내지도 숨기지도 않는 절묘한 선. 목선이 은근히 드러나고 허리를 살짝 감싸는 라인. 입술엔 은은한 와인빛 립스틱을 발랐다. 이 나이에 설렘이라니 어이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심장은 미친 듯 뛰고 있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그는 먼저 와 있었다. 도윤은 나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의 눈빛은 한 여자를 갈망하는 남자의 눈빛이었다. 나는 그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오히려 그 시선이 내 온몸을 감싸는 듯 했다. 잘 왔어.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말없이 자리에 앉았다. 커피 한 잔, 아무 말 없이 흘러가는 음악. 우린 그렇게 10분을 앉아 있었고 그 시간은 오히려 더 짜릿했다. 서로의 숨소리와 시선만으로도 공간 안의 공기가 점점 더 짙고 뜨거워졌다. 혹시 오늘은 나랑 조금만 더 같이 있을 수 있을까? 그의 제안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의미는 명확했다. 가볍게 차 한 잔 더 하자는 말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내게 다시 너를 안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유는 필요 없었다. 도윤의 집은 학교 근처 작은 아파트였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우리는 서로를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겼고 그는 단숨에 내 등을 감싸 안았다. 20년 전 우리가 마지막으로 입맞춤했던 그때보다
이 순간은 더 깊고 조심스러웠으며 동시에 더 격렬하고도 절박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연아야. 그의 입술이 내 목선을 따라 움직이며 속삭였다. 나는 말없이 그의 얼굴을 감쌌다. 지금은 그 말 하지 마. 그 순간 우리의 입술이 맞닿았고 세상 모든 감각이 터져나갔다. 서로의 몸이 닿을수록 우리는 나이도 과거도 상처도 잊어갔다. 그의 손이 천천히 내 등 라인을 따라 내려오고 니트 원피스가 살며시 어깨를 타고 흘러내릴 때 나는 다시 여자라는 감각을 되찾고 있었다. 그는 나를 침실로 이끌었다. 어둠 속 우리는 서로의 속옷 위로 숨을 몰아쉬며 탐색했고 그의 손길이 내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을 때 숨이 끊길 것 같았다. 그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며 묻는 눈빛을 보냈고 나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밤 우리는 다시 서로의 안에 녹아들었다. 빠르게 격렬하게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럽고 애틋하게. 젊은 시절처럼 거칠지 않았다. 중년의 사랑은 더 느리고 더 깊었고 더 절실했다. 나는 그에게 매달렸고 그는 내 이름을 부르며 수없이 내 입술에 입을 맞췄다. 그의 숨결, 땀, 심장 소리까지. 모든 것이 내 몸 안에 각인되듯 파고들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은 채 아무 말도 없이 오랜 시간 동안 숨을 골랐다. 그리고 나는 그 침대 위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눈을 감고 웃었다. 하지만 아침은 늘 잔인했다. 연아야, 그가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 진짜로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 말에 눈을 떴고 머릿속에 수많은 현실이 들이닥쳤다. 준서, 세상의 시선, 그리고 아직도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내 상처. 도윤아, 우리가 어젯밤 나눈 게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외로움이었을까? 내 질문에 그는 망설였지만 곧 단호히 말했다. 난 사랑이라고 믿어. 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그 순간 나는 또다시 갈림길 앞에 서 있었다. 마음은 그를 끌어안고 싶었다. 하지만 세상의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나는 아직도 그의 품에서 느꼈던 따뜻함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내 몸은 분명히 그를 받아들였지만 마음은 그만큼 쉽지 않았다. 낮엔 아들 앞에서 아무 일 없었던 듯 조용히 밥을 짓고 밤이면 베개를 껴안고 그 사람의 체온을 떠올렸다. 도윤은 매일 연락을 했다. 아침이면 잘 잤어? 점심엔 오늘 급식실 힘들지 않았어? 저녁이면 네가 먹고 싶다던 생선조림 해줄게. 완벽한 남자의 귀환. 그런데 그게 이상했다.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었다면 20년 전엔 왜 그렇게 잔인하게 떠났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게 내 마음의 어둠의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며칠 후 나는 오래된 박스 하나를 꺼냈다. 준서가 어렸을 적 사진들, 진료 기록, 낡은 편지지 몇 장, 그리고 도윤이 마지막으로 내게 남겼던 것. 한 장의 엽서. 잠깐 멀리 다녀올게. 금방 돌아올게. 사랑해. 그게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 뒤로 연락은 완전히 끊겼다. 나는 그 엽서를 가만히 쳐다봤다. 그리고 문득 그 엽서의 뒷면. 우체국 도장이 눈에 들어왔다. 강릉 우체국 2005.11 14. 그가 사라진 날은 2005년 11월 13일. 이 엽서는 그 다음날 강릉에서 보낸 거였다. 왜 하필 강릉? 그는 늘 서울 근처에서만 활동하던 사람이었다. 가족도 고향도 수도권이었고 강릉엔 아무런 인연이 없었다. 나는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었다. 그가 단순히 겁이 나서 도망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그가 사라진 데엔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며칠 뒤 나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도윤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을까 생각했다.
그래서 대학 시절 친하게 지냈던 친구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너 도윤이 기억나? 갑자기? 너 진짜 아직도 그놈 생각해? 아니, 그냥 궁금해서. 지연은 한숨을 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너한테 말 안 했던 거 있는데 그때 도윤이 어떤 여자랑 같이 있는 거 본 적이 있어.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언제? 네가 임신했다고 말한 다음 날. 도서관 앞에서 여자랑 손잡고 있었어. 근데 그 여자가 나중에 들으니까 교수 딸이라더라. 나는 핸드폰을 손에 쥐고 말을 잃었다. 왜 그걸 이제 말해? 그땐 네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말하면 더 상처일까봐. 근데 너 아직도 그놈이랑 엮여 있는 거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차를 몰고 강릉으로 향했다. 그 엽서를 보낸 그날 그는 왜 그곳에 있었을까? 혹시 그날 누군가를 만나러 갔던 건 아닐까? 강릉의 낡은 우체국 앞에 도착했을 땐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나는 우체국 근처 여관에 짐을 풀고 다음 날 아침 그 근처를 돌며 그때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라운 우연처럼 강릉 고등학교에 도윤의 이름이 있었다. 그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그 학교에 있었다. 단기 계약직으로. 도망친 게 아니라 자리를 옮긴 거였어. 그제야 모든 게 어지럽게 엉켜 들어왔다. 그는 도망친 척하면서 딴 여자와 함께 있었고 딴 곳에서 교사 생활을 이어간 것이다. 내가 임신한 걸 알자마자 그는 나를 버리고 새 삶을 선택한 것이었다. 나는 학교 행정실에 전화를 걸어 확인을 시도했다. 혹시 2005년 영어가 임시교사로 근무하셨던 최도윤 선생님 계셨죠? 네, 오래전인데요. 맞아요. 잠깐 계셨어요. 혹시 그분이 당시 교사 중 누구랑 좀 친하게 지냈다거나 그런 기록이 있을까요? 글쎄요. 자세한 건 모르지만 아마 2호 교무주임 따님이랑 결혼 전제로 사귀신다는 얘기는 돌았던 것 같아요. 순간 머리가 핑 돌았다. 나는 숨을 죽이며 물었다. 그럼 지금은요? 그분과 결혼하셨나요? 아니요. 결국 안 됐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학교 그만두고 어디론가 떠나셨거든요. 그 뒤로는 연락 끊겼죠. 결국 그는 날 떠나 다른 여자를 선택했지만 그 여자와도 끝내 망가졌던 거다. 서울로 돌아온 나는 그를 다시 마주했을 때 웃을 수 없었다. 연아야, 오늘은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두워? 도윤이 내 손등을 만지며 물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도윤아, 너 그때 나 버리고 강릉에 있었지. 그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그 엽서 강릉에서 보냈더라.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너 교수 딸이랑 사귀고 있었던 거 다 들었어.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건 그땐 정말 미안했어. 나는 그냥 나약했고 그만해. 넌 나를 선택하지 않은 게 아니야. 날 버린 거야. 임신한 여자를 버리고 더 나은 조건 가진 여자를 택했지. 그는 고개를 떨궜다. 내가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진짜 죄인의 모습. 나는 그를 미워하고 싶었다. 정말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마음 어딘가엔 여전히 그가 있었다. 그리고 그게 더 분했다. 나는 결심했다. 그에게서 확실한 끝을 받아내기로. 준서에게 진실을 말할 때가 오고 있었다. 그 아이의 눈을 똑바로 보며 내 아빠가 누군지, 어떻게 날 버렸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말해줄 시간이었다. 나는 20년 전 미뤄둔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손끝이 떨렸고 눈꺼풀은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내 안의 감정은 불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어떻게 너는 날 떠나고도 그렇게 쉽게 아무렇지 않게 다시 내게 왔을 수 있었을까? 그에게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더 괴로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의 체온을, 손길을, 입맞춤을 원하고 있는 나 자신이었다. 사랑과 증오. 그 두 감정은 너무 가까웠다. 한 끗 차이로 뒤집히는 카드처럼 그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곧이어 울컥 치솟는 분노가 나를 집어삼켰다. 나는 내 욕망이 혐오스러웠다. 그 남자를 미워하면서도 그리워하는 나. 그 남자를 저주하면서도 갈망하는 나. 그 모순이 내 안에서 서서히 폭탄이 되어가고 있었다. 며칠 후 나는 다시 도윤과 마주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오히려 더 따뜻해져 있었다. 나를 위해 점심 도시락을 싸왔고 아이처럼 웃으며 내 손을 덥석 잡았다. 이젠 나 믿어줘도 되지 않을까? 그가 물었다. 나는 그 손을 내려다 봤다. 그 손이 내 허리에 닿고 내 가슴 위를 쓰다듬고 밤이 되면 내 몸 안을 가르던 그 손이 이제는 너무 낯설게 느껴졌다. 도윤아.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 20년 전 나 떠나고 그 여자랑 결혼하려고 했었지. 그는 순간 멈췄다. 눈빛이 흔들렸고 입꼬리가 서서히 내려앉았다. 알았구나. 그 말은 인정이었다. 더 이상 부정도 핑계도 없었다. 연아야. 그땐 정말 널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어. 그 여자는 그냥 현실이었어. 내가 선택한 건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도망치기 위한 도피처였어. 그래서 날 버렸어? 내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다. 임신한 여자를, 사랑했던 여자를, 그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나는 그 침묵이 더 참기 힘들었다. 그리고 지금은 왜? 왜 다시 나타나? 왜 다시 내 몸을 안고 나를 흔들어? 그 순간 도윤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리고 갑자기 나를 힘껏 끌어당겼다. 왜냐고? 그는 내 얼굴 앞에서 속삭였다. 내가 아직도 이렇게 예쁘니까. 너랑 있으면 미치도록 다시 살고 싶어지니까. 그의 눈동자엔 광기가 서려 있었다. 사랑일까? 욕망일까? 둘 다일까? 그는 내 뺨을 감싸더니 내 입술을 물듯이 키스했다. 나는 저항하려 했다.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심장은 고장 난 시계처럼 뛰었고 숨은 터질 듯 막혔다. 미워해야 할 사람. 하지만 그와 부딪히는 순간 나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다. 우리는 소파에 쓰러졌다. 도윤의 손이 내 옷을 밀어내고 입술이 목선을 타고 흘러내릴 때 나는 그를 미워하면서도 또다시 그에게 녹아들고 있었다. 나 널 용서하지 않았어. 숨이 가쁜 가운데 말했다. 아직도 너무 싫어. 알아. 근데 그 감정이 왜 이렇게 뜨거운 건지 너도 느끼고 있잖아. 그는 나의 불에 지어 끈을 부드럽게 풀고 젖은 입술로 가슴을 덮었다. 나는 이성이 빠르게 무너지는 걸 느꼈다. 정욕인가? 복수인가? 우리는 서로를 삼키듯 다시 탐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달콤하지 않았다. 이건 어디까지나 상처를 핥는 행위였다. 육체가 부딪힐수록 나는 점점 더 슬퍼졌다. 그가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묻고 싶었다. 정말 넌 날 사랑했었니? 그 밤 이후 다른 여자 품에 안겨 잊은 거 아니었니?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질문을 던지는 순간 이 뜨거운 무너짐마저도 끝날 것 같았으니까. 행위가 끝난 뒤 도윤은 내 머리카락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침묵 속에서 나는 그 품에 안긴 채 눈을 떴다. 준서한텐 언제 말할 거야? 내 질문에 그는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넌 말하고 싶어? 그의 물음에 나는 눈을 감았다. 그 아이는 너 없는 시간에 자랐어. 너 없이 아팠고 너 없이도 잘 컸어. 그래서 지금이라도 함께하고 싶어. 그가 진심을 담은 듯 말했다.
그 말에 나의 마음은 또 흔들렸다. 하지만 내가 잊고 있던 또 하나의 진실이 있었다. 며칠 후 준서의 핸드폰에서 우연히 발견한 메시지 하나. 선생님, 엄마랑 무슨 사이세요? 요즘 너무 이상해요. 엄마가 자꾸 울어요. 나는 그걸 보고 충격에 빠졌다. 준서가 알고 있었다. 어렴풋이 우리 사이를 눈치채고 있었다. 그 아이의 혼란, 그 아이의 상처. 내가 지키고 싶었던 가장 소중한 것이 이제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도윤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다. 오늘 우리 집으로 와. 준서 앞에서 네가 어떤 남자인지 말해줘.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대답했다. 알겠어. 더는 숨지 않을게. 그날 밤 우리 세 사람은 한자리에 모였다. 준서는 의아한 눈빛으로 도윤을 바라봤고 도윤은 천천히 그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준서야. 나는 내 아빠야. 정적이 흘렀고 준서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요? 너 태어났을 때 난 도망쳤어. 너한텐 자격 없는 사람이었어. 그게 죄야. 평생 짊어지고 살게. 하지만 지금이라도 널 알고 싶어. 준서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봤다. 엄마 정말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서는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남겨진 건 우리 둘의 숨소리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도윤과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이 내 무릎 위에 살짝 얹혀 있었지만 나는 그 손을 붙잡지 않았다. 우리가 나눈 게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죄책감이었을까?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그의 품이 그리운 이유가 사랑 때문이 아니길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또다시 그에게 무너질 테니까. 며칠 동안 집 안은 조용했다. 준서는 나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고 도윤은 아무 말 없이 거리를 두었다. 이 어정쩡한 침묵은 우리 세 사람의 사이를 맴돌며 아직 끝나지 않은 상처의 언저리를 건드렸다. 하지만 아이는 생각보다 단단했다. 어느 날 아침 식탁에 앉은 준서가 말했다. 그 사람 계속 볼 거야? 내 손에 들려있던 젓가락이 멈췄다.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라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사람은 내 아빠고 나한텐 다시 사랑이 될 수 있는 사람이야. 준서는 나를 바라보다 고개를 푹 숙였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다시는 엄마 혼자 울게 두지 않게 해줘. 그 사람이 그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아이는 이미 어른이 되어 있었다. 엄마를 지켜주고 싶어 하는 작은 남자로. 그날 밤 나는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우리 집에 와줘. 준서도 널 받아들이겠대. 그는 아무 말 없이 숨을 들이켰고 잠시 후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바로 갈게. 도윤이 도착했을 땐 밤 9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하늘엔 별이 가득했고 창문으로 부는 바람이 선선했다. 나는 그를 현관에서 맞았다. 그는 두 손을 무겁게 내려뜨린 채 나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죄책감 대신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한 여자를 다시 놓치고 싶지 않다는 그간의 후회를 다 품은 남자의 눈빛. 나는 그에게 말했다. 준서 자고 있어. 이제 우리 얘기 해도 되지?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거실에 앉았다. 커피도 와인도 꺼내지 않았다. 그저 눈빛 하나로 마음을 나누기 시작했다. 넌 정말 날 다시 사랑할 수 있어? 내가 물었다. 그는 내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사랑이란 말. 그동안 너무 아껴놨나 봐. 근데 지금은 매일 말해도 아깝지 않다고 느껴. 그의 손은 따뜻했고 어느새 내 손가락 사이를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다. 연아야.
그가 내 이름을 부를 때 나는 여전히 그 이름 안에 살고 있는 내가 있다는 걸 느꼈다. 오늘 밤 너를 다시 여자로서 안고 싶어. 나는 말없이 일어섰고 그의 손을 잡고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조용히 문이 닫히고 불이 꺼지자 우리 사이엔 말보다 깊은 침묵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의 손끝이 내 뺨을 타고 내려와 목선을 따라 움직였고 나는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다. 그는 나를 조심스레 침대에 눕혔고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옷을 벗겼다. 젊은 시절과는 달랐다. 급하지 않았고 서툴지도 않았다. 중년의 몸은 더디었지만 그만큼 깊고 정직했다. 그가 내 어깨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너의 모든 주름이 그동안 얼마나 혼자 버텼는지 말해주는 것 같아. 그래서 더 사랑스러워. 나는 눈을 감고 그의 입술이 내 가슴 위에 머무는 걸 느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다시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의 손길이 허벅지를 따라 천천히 올라왔고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의 허리를 감쌌다. 서로의 체온이 뒤섞이는 그 순간 20년의 공백이 마치 마법처럼 녹아내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내 안으로 들어왔고 나는 그를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그 안에서 나는 울었다. 그의 손이, 입술이, 눈빛이 모두 내 상처를 덮어주는 듯 했다. 그 밤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감싸고 다시 안았다. 사랑은 그렇게 돌아왔다. 상처 위에 더 씌워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있는 그대로 껴안은 채로 피어난 꽃처럼. 몇 달 후 우리는 조용히 동거를 시작했다. 혼인신고도 결혼식도 하지 않았다. 도윤은 더 이상 지금부터 아빠가 되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준서의 일상 속에 조용히 스며들었다. 아침엔 같이 밥을 먹고 밤엔 같은 드라마를 보며 웃고 그렇게 아버지란 단어보다 더 편안한 존재로 자리 잡아갔다. 어느 날 준서가 말했다. 이젠 우리 집이 진짜 가족 같아. 그 말에 나는 눈물이 고였다. 그가 다시 돌아와 우리에게 준 건 단지 사랑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였다. 지금의 나는 사랑을 믿는다. 상처가 지나간 자리에 다시는 아무것도 피지 않을 줄 알았지만 그곳에도 결국은 따뜻한 봄이 찾아온다. 그 사랑은 더디지만 뜨겁고 불안하지만 깊으며 무너지기 쉬운 만큼 단단해졌다. 이제 나는 말할 수 있다.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피어나는 꽃이 된다. 그리고 나는 그 꽃을 내 품에서 피워냈다.